너의 마지막 수학 수2 228 속도와 가속도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간단하다면 간단한 단원이거든요. 학교에서 좀 배우셨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배웠던 거 뭐가 기억나요? 거리를. 저를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학교 수업 잘 들으셔야죠.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우리가 미분하던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이 식으로 막 설명을 해도 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굳이 여기에 있는 이런 식의 과정을 다 볼 필요는 없거든요. 뭐냐면 만약에 이제 fx가 이렇게 x제곱이 있어요. 그럼 f'x는 뭐가 돼요? 2x가 되죠. 그쵸? 그 얘는 뭐냐면 fx의 기울기예요. 그쵸? 근데 기울기라는 게 원래 우리 그냥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구하죠. 만약에 x가 1 증가하고 y가 2 증가하면 이건 이렇게 2 되잖아요. 이게 사실 잘 따지고 보면 뭐냐면 x를 기준으로 할 때 y의 변화율을 따진 거거든요. 2. 왜 2냐? x가 1 변화할 때 y가 2만큼 변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기울기 만약에 2분의 3 만약에 기울기가 만약에 x 증가량이 2고 y 증가량이 3이야. 그럼 기울기 2분의 3 근데 아니다. 적당히 보면 만약에 x 증가량이 2일 때 y 증가량이 6이야. 그럼 기울기는 뭐예요? 3이죠. 이게 사실 1분의 3인 거예요. x 값을 기준으로 볼 때 y의 변화율을 따진 게 기울기거든요. 기울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x에 대한 x를 기준으로 할 때 y의 변화율을 따진 거예요. y가 이제 뭐냐면 fx인 거죠. 그러니까 자, 미분을 했다. 그러니까 x로 미분을 했잖아요. x로 미분을 했다. x를 미분의 기준 문자로 봐서 미분을 해서 나온 결과라는 건 이 식의 기울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x를 기준으로 할 때 이 덩어리의 변화율을 따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속도와 거리와 가속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볼게요. 속도와 가속도 입장에서 따져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시각 t에 따른 t에서의 거리를 st라고 제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만약에 t로 미분을 해볼게요. 그럼 s'(t가) 됐겠죠.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t로 미분했죠? 그럼 t를 기준으로 할 때에 st의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자, 돌아와서 얘를 x로 미분했죠? 그럼 나와 있는 이런 값들은 x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 fx의 기울기란 말이에요. 기울기가 뭐냐면 요 x를 기준으로 할 때 y의 변화율, 이 전체의 변화율을 우리가 지금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구한 그 기울기는 실은 변화율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의 변화율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걸 기준으로 했을 때의 변화율을 따진 것이냐? x로 미분했으면 x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변화율을 따진 것이다. 이 덩어리의 변화율을 따진 것이다.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그 얘기는 x가 1 변화할 때 y가 얼마큼 변하는지를 따진 값이다. 그러니까 x를 기준으로 한 y의 변화율을 따진 게 기울기다.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서 나오는 이 값은 x를 기준으로 할 때 이 덩어리의 변화율을 따진 것이다. 그럼 돌아와서
시간에 따른 거리를 우리가 만약에 식으로 구했다고 칩시다. 걔를 t로 미분하면 나와 있는 이 값은 뭘 의미하느냐? t로 미분했으니까 t를 기준으로 할 때의 기울기이긴 한 건데 t를 기준으로 한 변화율을 구한 것이다. 이 덩어리의 변화율을 구한 것이다. 근데 이 덩어리가 뭐냐면 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시간에 따른 이렇게 볼게요. t를 기준으로 한 st의 변화율을 따진 겁니다. 말 괜찮으세요? 근데 t가 뭐예요? t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한 st가 뭐였어요? 거리였던 얘기죠.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율, 우리가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동거리가 변하는지를 나타낸 것, 그걸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죠.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정확히는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 이 속도가 나왔습니다. 시각 t에 따른 t에서의 속도가 vt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이동거리를 s 그리고 속도를 v라고 표시하거든요. 얘를 그럼 다시 t로 미분하면 뭐가 되겠느냐? t로 미분하면 뭐가 되겠느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제 뭐 v't라고 우리가 쓰게 될 텐데 v't라고 쓰게 될 텐데 이거는 t로 미분했으니까 t를 기준으로 한 변화율을 구한 것이다. 무엇의 변화율? 얘를 미분했으니까 얘의 변화율. 그러니까 t를 기준으로 한 t에 대한 vt의 변화율. 근데 t가 뭐냐 하면요, 시간이에요. 시간에 따라서 vt가 뭐냐면 속도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속도가 변하는지를 구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 괜찮으세요? 오,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느냐 점점 느려지느냐 같은 걸 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가속도라고 부르는 거죠. 가속도가 0이면 속도는 변하지 않는 거죠. 가속도가 양수면 속도는 점점 증가하는 겁니다. 가속도가 음수면 속도는 점점 감소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속도를 t로 미분한다, 시간으로 미분한다? 그러면 가속도가 되는 거죠. 가속도 우리가 주로 at라고 부르죠. a라고 부르죠, 가속도를.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간단하죠. 시간에 대해서 거리를 미분하면 거리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니까 속도가 된 것이고, 속도를 미분하면 속도의 변화율을 구한 것이니까 가속도가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관련해서 문제를 몇 개 풀어볼게요. 자, 거기 151페이지의 필수 예제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여기서 참고로 알아놔야 되는 게 있는데,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아십니까? 속도와 속력의 차이? 헷갈리십니까? 속도는 방향성을 따진 겁니다.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방향으로만 운동하는 운동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가는 걸 플러스, 뒤로 가는 걸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게 고려된 값이 속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앞으로 시속 3으로 갔다, 3km로 갔다, 이건 플러스 3, 시속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속도로 따지면. 뒤로 만약에 시속 4km로 갔다, 이건 속도로 따지면 마이너스 4km가 되는 겁니다. 시속.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속도는 방향을 고려한 값인 겁니다. 하지만 속력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빠른 정도만 따진 겁니다. 내가 만약에 앞으로 시속 3으로 갔다,
3km를 갔다 그러면 속력은 시속 3km. 내가 만약에 뒤로 시속 4km를 갔다 그러면 속도는 마이너스 시속 4km지만 속력은 그냥 시속 4km라고만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속력은요 속도에서의 크기만 따진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 속력은 속도의 크기만 따진 것이다. 하지만 속도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을 고려한 값이다. 벡터다. 나중에 별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끌어가지 않으니까. 속도는 방향성을 따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뭐 위로 던졌다. 그럼 속도가 플러스다? 위로 가고 있는 거죠. 속도가 마이너스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앞뒤로 움직인다. 속도가 플러스다. 앞으로 가는 겁니다. 속도가 마이너스다. 뒤로 가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 칠판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봐봐. 내가 만약에 물건을 위로 던졌어. 그 내가 초특급, 뭐 초인류가 아닌 이상 내가 던진 물건은 결국에 바닥에 떨어지겠지. 그럼 속도는 처음에는 양수였을 거야. 올라갔으니까. 근데 나중에 내려오니까 음수가 되겠네? 그럼 그게 전환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직전의 그 순간. 그때는 속도가 몇일까? 0인 거죠. 속도가 팍 내가 던지면 팍 위로 올라가다가 멈추고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던지면은 처음에 빨리 올라가다가 멈추고 떨어지겠죠. 그 속도가 플러스로 쫙 하다가 점점 플러스가 작아져서 멈추고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점점 더 작은 마이너스가 되면서 떨어지겠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는 그 순간의 속도는 몇이 되겠습니까? 0이다.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33번 볼게요. 필수 예제 33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제가 아까 말을 잘못 썼다. 거리라고 하면 안 돼. 위치라고 해야 돼. 위치. 죄송. 그러니까 그거 바꾸셔야 돼요. 내가 돌았나 봐요. 시각 T에서의 위치가 ST라고 할 때 S'T가 그게 속도가 된다. 그리고 V'T가 가속도가 된다. 거리와 위치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위치도 방향성을 고려한 거죠. 거리는 양의 방향이건 음의 방향이건 이동한 거리만 따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속도를 따질 수가 없겠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자, 시각 T에 따른 위치를 미분한 것이 속도다. 속도는 방향성을 고려한 값이기 때문이다. 자, 시각 T에서의 위치를 여기서 이제 X라고 했는데 그게 X가 뭐냐면 T세제곱 빼기 3T제곱이래요. 예를 들어서 T에다 1 대입해봐요. 그러면 1 빼기 3 마이너스 2죠. 그 얘기는 1초일 때에는 뒤로 2칸 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2 대입해봐요. 3 대입해봐요. 그러면 27 빼기 12 그럼 15가 되죠? 3초일 때는 앞으로 15칸 가 있다 이 얘기예요. 괜찮으세요? 이때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T는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속도, 시각 T에서의 속도 VT를 구하려면요 얘를 T로 미분하면 된다는 얘기죠. 시각 T에 따른 위치 변화율을 따지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까 필기할 때도 그 거리를 다 위치로 바꿔주셔야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미분하면 여기는 3t 제곱 빼기 6t 돼 있는 거죠. 가속도는요, 이 속도를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을 따진 게 가속도죠. 미분하면 6t-6인 거예요. 뭐라고 그랬죠? 3초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요.
여기다가 이제 3 대입하면 되죠. t에 대해 3. 여기 이제 v3 대입하면 9, 3, 27 빼기 18이니까 9가 되어 있는 거죠. 거리의 단위는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냥 9 초당 시간의 단위도 나와 있나요? 네, 그냥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속도가 그냥 9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가속도는요? 여기도 이제 3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18 빼기 6이니까 12네요. 이건 이제 9라는 양의 방향으로의 빠르기로 움직이고 있다. 3초 때는. 그리고 이제 가속도는 그 속도 자체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주는 표현인 거죠. 괜찮으세요? P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특징이 뭐예요? 뭐가 0이 됩니까? 속도가 0이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참고로 제가 여기에서 이 VT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T를 변수로 해서. 이거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죠. 그러니까 여기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구조죠. 2차 한계수가 양수니까 3t 뽑아내보면 t-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t라는 축이 있으면 이렇게 그래프가 생긴 거예요. 여기가 0, 여기가 2인 거죠. 이게 뭐 y는 vt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봐요. 시간은 0, 2 전이 없어요. 여기는 사실은 그려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안 그려져요. 속도를 좀 나타내는 거 같죠? 그러니까 속도가 처음엔 0이야. 당연히 멈춰 있었겠죠. 근데 처음에는 음수죠. 처음에 뒤로 갔던 거예요. 뒤로 막 가다가 2초일 때 멈춘 거예요. 그리고 양수로 바뀌었죠? 그냥 앞으로 간 겁니다. 처음에 출발하자마자 뒤로 이렇게 가다가 2초일 때 멈추고 앞으로 간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34번 중요해요. 아주 그냥 대표적인 유형들을 다 모아놨는데요. 필수 예제 34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필수 예제 34번 보시면 지상 25m 위치에서 이 초속 20m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의 t초의 높이를 x라고 하면 샬라샬라 했는데 결국에 t초 후에 높이, 위치를 얘기한 거죠. 위치를 x라고 하면 그 x가 25 더하기 20t 빼기 5t 제곱이다라고 얘기했어요. 20t 마이너스 5t 제곱. 결국에는요, 그냥 시간에 따른 위치를 알려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 시작하기도 전에 시간에 따른 속도 한번 구해볼까요? 얘를 미분하면 되죠. 얘 먼저 쓸게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0t, 여기는 더하기 20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에 따른 가속도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구해볼까요? 얘를 또 미분하면 되겠죠? 여기는 그러면 마이너스 10이야. 그러니까 얘는 가속도는 계속 음수야. 그러니까 속도는 계속 줄고 있던 거야. 왜냐면 중력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중력과 속도 몇이에요? 중요하지 않죠? 그냥 얘기나 해봤어요. 자, 이제 보세요. 1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사실 이 운동 자체를 이해하면 좋긴 하거든. 위로 이렇게 던졌잖아. 올라가다가 멈추고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속도는 계속 줄고 있는 거야. 처음엔 큰 양수였다가 팍 올랐다가 멈추고 확 내려가겠지. 그 속도는 계속 줄고 있는 거야. 아래로 당기고 있으니까 중력이. 그 가속도는 음수. 또 이걸 보면은 처음에는 속도가 양수죠. 0일 땐 20이잖아요. 그죠? 근데 점점 t가 커질수록 이게 t가 몇일 때 0이 됩니까? 2. 그러니까 2초일 때 멈춘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보면 던지면은 2초까지 올라가다가 멈추고 그 다음에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괜찮으세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1번.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죠. 1번의 질문의 답은 V3와 A3 구하면 그만이죠. 3 대입해봐요.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니까 3초에는 아래로 10만큼의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 여기서 이제 10m/초가 되어 있겠죠. 가속도는 3 대입하면은 얘는 어차피 계속 마이너스 10이었던 거죠. 그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가속도니까 시간으로 하면 더 나눴기 때문에 그 제곱이 됩니다. 자, 가속도는 계속 마이너스 10이었던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팍 올라가다가 하고 내려가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특징은 속도가 몇이다? 0이다. 그래서 VT 마이너스 10t 더하기 20이 0이 될 때의 t를 찾으면 된다. t는 얼마예요? 2초일 때 제일 높이에 있다. 최고 높이를 구해라. 그러면 1번씩, 2번씩, 3번씩 중에 어디에다가 최고 높이일 때 t가 2니까 t가 2라는 걸 1번, 2번, 3번 어디에다가 대입해야 돼요? 2번이요? 2번은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최고 높이를 구하라고 그랬죠. 1번에다 대입해야죠. 여기다 이제 2 대입하면 여기는 25 더하기 40. 2 대입하면 4, 5, 20이니까 45m. 최고 높이는 45m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4번.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묻는 건 뭐였어요? 묻는 게 뭐예요, 결국에? 떨어지는 순간에 무엇을 묻고 있어요? 속도. 그럼 얘를 구해야 되네요. 그럼 그때 뭘 구해야 돼요? 얘를, 이 값을 제대로 구하려면 t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떨 때의 속도를 물어봤죠? 지면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물어봤어요. 그럼 지면에 떨어질 때는 이 셋 중에 어떤 것의 특징이 있어요? 응? 두 번째요. 지면에 떨어졌다. 높이가 몇인지가 나와 있는 거죠. 지면에 떨어질 때 얘가 딱 정확히 몇이다라고 우리가 바로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러면 얘가 0이죠. 괜찮습니까? 최고 높이 올라갔다. 얘가 0인 거죠. 근데 하지만 바닥에 떨어졌다. 그러면 얘가 0인 거죠. 근데 그때 뭘 구하랬어요? 속도를 구하랬죠. 얘가 0일 때 t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속도를 구하면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리고 이제 x라고 나와 있는 25 더하기 20t 마이너스 5t 제곱 얘가 0일 때의 t를 구해야죠. 양변 마이너스 5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 돼 있고요. 그래서 t 마이너스 5 t 플러스 1은 0 돼 있고요. t는 몇이 나와요? 5 또는 마이너스 1 나오죠. 둘 중에 어느 게 우리가 원하는 t일까요? 5가 우리가 원하는 t죠. 시간이 음수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럼 그때 이제 뭘 구하면 되는 겁니까? 속도를 물어봤잖아요. 우리는 v5를 구하면 되는 거죠. 5 대입하면 마이너스 50 더하기 20 마이너스 30m/초 된 거죠. 괜찮습니까? 아까 여기 세크 제곱은 이 시간에 따른 얘의 변화를 따진 거니까 이 m/s를 다시 초로 나눠서 이런 단위가 나오게 된 겁니다. 괜찮으세요? 거기 필수 예제 35번도 한번 볼게요. 필수 예제 35번 칠판 지웁니다. 필수 예제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죠. 운동 방향을 바꿀 때 특징. 속도가 0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로 던졌다? 그럼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때가 되겠죠. 필수 예제 35번.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t축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속도축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가 3, 여기가 5. 이게 이제 y는 뭐 v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처음에 0초에서는 속도가 0이네요. 그 멈춰 있었던 거죠. 근데 초반에 속도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가다가 이때 0 되네요. 3초에서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막 가다가 3초에서 멈췄어요. 그러다가 속도가 음수가 됐죠. 그 얘기는 뒤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5초에서 멈췄어요. 뒤로 가다 멈추고 다시 속도가 뭐가 됐어요? 양수가 됐죠. 다시 앞으로 간 거예요. 얘는 출발해서 3초까지는 앞으로 가다가 멈추고 5초까지는 뒤로 가다가 멈추고 다시 앞으로 간 거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으세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t가 3일 때 p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3초에서 운동 방향을 바꿉니까? 바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괜찮으세요? 기억은 맞고요. 니은 t는 2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2 여기 어디 이렇게 2가 있겠죠.
그때 속도가 양수인지를 봐야죠. 양수입니까? 그 얘는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니은도 맞죠? 디귿. t는 5일 때 가속도는 0이다. t는 5일 때 이거네요. 가속도는 0이다. 이 말은 어떤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잖아요. 속도를 미분했다는 얘기는 얘의 기울기가 가속도란 얘기예요. 괜찮으세요? y는 vt의 기울기가 가속도인 거예요. 5초에서의 기울기는 이거예요. 양수죠. 그 가속도는 양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칠판 좀 지울게요. 우리는 지금 미분을 한 문자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제 그 대상을 자꾸 시간을 기준으로 미분을 해본 거죠. 지금은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을 가지고 구해본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을 구하면 그 위치를 한번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됐다 얘기했죠. 근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건 위치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풍선에 바람을 계속 넣고 있다. 그럼 시간에 따라서 뭐가 변합니까? 풍선의 크기가 변하죠. 내가 물에다 돌을 던졌어. 그러면 그 돌 때문에 물결이 퍼져나가죠. 그럼 시간에 따라서 뭐가 변해요? 그 물결의 넓이가 변하죠.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시간에 따른 물결의 넓이 혹은 시간에 따른 풍선의 크기를 알면 그걸 미분할 때 풍선의 크기가 변하는 속도를 구할 수 있고 풍선의 크기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니까. 그리고 물에다가 이거 던졌을 때 물결의 크기가 변하는 그 식을 알고 있다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식을 알고 있다면 그 대상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시간에 따른 물결의 크기가 변하는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꼭 위치만이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번에서 시각 t에 따른 크기가 될 수도 있고요. 넓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길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대상이 있다. 그게 만약에 st다. 그럼 이때 s't는 뭐가 되느냐? t로 미분한 건 뭐가 되느냐? 이거는 그 크기 또는 넓이 그 대상인 거죠. st. 그리고 혹은 길이. 그러니까 그 st인 거죠. st. st의 변화율이다. 그러니까 st의 속도다. 크기가 변하는 속도, 넓이가 변하는 속도, 길이가 변하는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필수 예제 37번을 좀 먼저 볼게요. 필수 예제 37번에 먼저 볼게요. 필수 예제 37번 보시면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인다. 그게 물결이 일어난다.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cm씩 늘어난다. 그러니까 시간 t에서 반지름 길이가 나와 있는 거네요. 처음엔 0이었겠죠. 근데 매 초마다 20cm씩 늘어난다면서요. 그러면 t초에는 뭐가 되겠어요? 20t가 됐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반지름 우리가 주로 I 쓰니까 IT라고 할게요. IT. 이게 20t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걸 알려준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는 시간에 따른 넓이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걸 t로 미분할 때 넓이의 변화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t가 3일 때 넓이의 변화율을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각 t에서의 넓이 식을 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원 모양이니까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그죠? 파이 r 제곱이에요. 일단 시간 t에서의 넓이를 제가 여기서 넓이 우리가 또 주로 s를 쓰니까 st라고 해볼게요. 얘는 파이 그리고 그때의 반지름의 제곱이죠. 반지름이 뭐냐면 rt였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20t니까 제곱하면 400t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400 파이 t 제곱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얘의 변화율이 궁금하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된다고. s 프라임 t. 파이도 결국에 숫자죠. 2 곱하면 여기는 800 파이 t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t가 3일 때의 넓이 변화율이니까 t에다가 몇 대입할까요? 3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s 프라임 3은요. 계산하면 2400 파이 되는 거죠. 단위로는요. 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 퍼 초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거기 필수 예제 38번도 먼저 좀 보겠습니다. 36번을 제일 나중에 볼게요. 38번 보시면 필수 예제 38번을 보시면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대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구 모양의 풍선이 있대요. 현재 반지름의 길이가 2래요. 근데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씩 커진대요. 이때 공기를 넣기 시작하여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그때 다음을 구하시오 하면서 건널비 변화율, 부피 변화율 얘기하고 있어요.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해야 되니까 시간에 따른 건널비 식을 알아야 돼요. 부피 변화율을 구해야 하니까 시간에 따른 부피 식을 알아야 돼요. 구의 건널비나 구의 부피 모두 다 반지름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간에 따른 반지름식을 구해야 되겠어요. 처음이 2였는데 1초마다 얼마씩 늘어난대요? 1씩 커진대요. 그러면 처음에 t초 후에 반지름,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를 rt라고 해볼게요. 뭐가 될까요? 2가 있고 1초마다 t가 늘어나 1이 늘어나니까 t초 후에는 2 플러스 t 돼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혹시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 알고 있습니까? 지금 기억해 놓으세요. 9의 건널비 구하는 공식은 4파이 r 제곱입니다. 부피 구하는 공식 알고 있습니까? 반지름이 r이라고 할 때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건널비 변화율, 부피 변화 같은 거 궁금한 거잖아요. t초 후에 건널비는 뭐가 되느냐? st라고 할게요. 넓이니까. 4 파이 r 제곱. r이 2 플러스 t잖아요. 이거 제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4, 뭐 그냥 이대로 똑같이 써야 되겠네요. 써놓을게요. 다음에 부피는요. 부피는 제가 여기서 vt라고 해볼게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r이 2 플러스 t였죠. 이게 부피 구하는 식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반지름이 6일 때 그때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괜찮으세요? 반지름은 t가 몇일 때 6이 될까요? 그 이제 반지름이 6일 때라고 할 때 반지름 6인 걸 바로 쓰면 좋지만 그때의 t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반지름이 2 플러스 t인데 그게 6일 때 t는 뭐가 됩니까? t는 4죠. 그러니까 우린 결국에 4초에서의 건널비 변화율, 부피 변화율을 구해야 돼요. 얘는 미분에서 t에다가 4 넣은 게 이 질문의 답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질문은 S'4, V'4라는 거예요. 이 말 괜찮으세요? 그럼 제가 좀 더 구해 볼게요. 해서 자 보시면 그러니까 그 변화율을 구하는 대상이 꼭 위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해봐야죠. S'(t) 이거 전기에서 미분해도 되는데 예전에 이거 기억나십니까? fx의 n제곱을 미분하면 fx n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되느냐? 이걸 하나의 덩어리를 보고 미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n 곱하기 fx의 n-1제곱. 그러면 곱하기 뭐 한다고 그랬죠? 이 한 덩어리로 본 대상을 미분한다고 그랬어요. f'x. 이거 전개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미분할 겁니다. s't는요, 이게 4파이는 그대로 있고,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미분할 겁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 플러스 t의 1제곱이죠. 2 플러스 t. 다음에 얘를 미분한 거 곱할 거예요. 미분하면 얼마예요? 2 플러스 t를 미분하면, t로 미분하면 1이죠. 곱하기 1 무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s't는요, 8파이 곱하기 2 플러스 t예요. 근데 우리는 S'4를 구해야 되잖아요. 4 대입하면은 6, 8에 48파이가 돼 있다는 얘기죠. 제곱 센티미터 퍼 초 돼 있는 거죠. 부피도 마찬가지예요. V'T. 이 미분하면 이거 하나의 덩어리를 보고 미분하는 거죠. 그럼 3 곱해져가지고 분모 3은 사라지죠. 그럼 4파이 됐고요. 2 플러스 t의 제곱이 됐겠죠. 곱하기 요 속알맹이의 미분, 2 플러스 t를 미분하면 1이죠. 그럼 걔는 곱할 건데 무시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t가 4일 때에 부피 변화율이 궁금했으니까 t에다 4 대입하면 되죠. 4 대입하면 이게 6이에요. 제곱하면 36입니다. 계산하면 36 곱하기 4니까 144 파이.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초 돼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37번과 38번 둘 다 어떠한 대상의 변화율이 궁금해요?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궁금해요? 그러면 시간에 따른 그 대상을 식으로 나타내면 돼요. 그래서 미분을 하면 변화율을 구할 수 있죠. 괜찮습니까? 자, 거기 필수 예제 36번 중요하다고 체크 좀 해주세요. 이 문제는 어딜 가도 나오거든요. 어딜 가도 나와요, 이 문제가. 자,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분명히 이 문제가 있을 거고요. 자, 설명 잘 들어보세요. 내용은 이래요. 키가 1.65m, 165cm가 되겠죠. 인 사람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이 있을 때, 필수 예제 36번이에요. 지상 3m. 세모나게 그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짝대기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3m 이런 가로등 밑에 바로 사람이 있었대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땅이 이렇게 있고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계속 이동한 거예요. 계속 이동을 했어요. 165니까 아마 여기 반은 넘긴 했겠네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 이동을 이렇게 했대요. 사람이 이제 사람 크기는 사실 이 정도쯤 됐겠네요. 이동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동했냐면 매분 90m의 속도로 걸어갔대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고 있는 속도가 1분당 90m였던 거예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 그림자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리고 그림자의 길이 변화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자는요. 이렇게 생기게 될 거거든요. 여기가 그림자예요. 괜찮습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1.65죠. 65m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하나씩 좀 얘기해 볼게요. 여기서 지금 뭐냐면 그림자의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묻고 있었고, 그리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묻고 있어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묻고 있어요. 일단 여기 주어진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요 부분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이게 매분 90m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t분 후의 모습을 생각해 볼게요. 이게 뭐가 되겠어요? 1분당 90m로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t분 후에 네, 되게 빠르네요. 1분당 90m면 이게 90t 돼 있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이걸 왜 구했냐면 그림자의 머리끝 속도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간 t에서의 그림자 머리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t로 미분해야 그림자 머리끝의 속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럼 시간 t에서의 그림자 길이가 뭔지 알아야 돼요. 괜찮으세요? 그래야 그걸 미분해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 나온다는 얘기죠. 괜찮으세요? 그림자 길이는 이거예요, 이거. 그 시간 t에서의 얘가 뭔지만 알면 걔를 미분해서 그림자 길이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이게 이제 그림자 길이인 거죠. 그리고 그림자 머리끝 속도를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림자 머리끝의 변화율을 구해야 되니까 그림자 머리끝의 위치, 그러니까 그림자 머리끝이 이동한 그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림자 머리끝은 얼마나 움직였을까요? 처음에 그림자 머리끝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시간 t에서는요, 그림자 머리끝이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바로 그림자 머리끝의 위치인 거예요. 이동한 거리가 된 거죠.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t에서 얘를 구해서 미분하면 그림자 머리끝의 속도가 나오고, 얘를 구해서 미분하면 그림자 길이 변화율이 나오는 거죠.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는 90t로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만 t로 나타내면 돼요. 어떻게 나타내기는가? 그래서 제가 네모라고 할게요. 어떻게 하면 네모를 구할 수 있을까요? 비례식으로. 얘 대 1.65는 얘 대 3이다. 괜찮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림자 길이는 이거다. 이 말 괜찮으세요? 그래서 시간 t에서 얘를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림자 끝이 움직인 거리는 이만큼이다. 그래서 시간 t에서 이만큼을 구해서 t로 미분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괜찮으세요? 그럼 이 네모를 구해볼게요. 네모 대 1.65는 요거는 네모 더하기 90t 대 3이에요. 괜찮습니까? 안에 꺾기를 밖에 꺾기를 곱해보죠. 안에 꺾기를 곱하면 1.65 곱하기 네모 더하기 90t고요. 밖에 꺾기를 곱하면 3네모입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1.65 네모잖아요. 이건 3 곱하기 네모고. 그럼 3에서 1.65 빼야 되겠네요. 그럼 1.35 네모 됐습니다. 그게 1.65 곱하기 90t 된 거예요. 양변에 100 곱해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165 곱하기 90t, 여기는 135 곱하기 네모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네모는요? 135분의 165 곱하기 90t 됐겠네요. 5로 약분하면 이거는 27입니다. 5로 약분하면 여기는 33 되네요. 3으로 또 약분되네요. 3으로 약분하면 여기는 9가 됐고요. 3으로 약분하면 여기는 11이 됐군요. 이거 약분하면 10이네요. 10 곱하기 10t 곱하기 11 네모는요 110t가 된 겁니다. 이게 110t가 됐어요.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게 그림자 길이라는 걸 이해하느냐, 그리고 그림자 머리끝이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이라는 걸 이해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시간 t에서의 뭐 이제 아래 거 먼저 풀어본다면 그림자 길이는 110t죠. 그러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요? 얘를 미분한 거죠, t로. 그럼 뭐예요? 110인 거죠. 미터 퍼 분 돼 있겠네요. 시간 t에서의 그림자 머리끝의 위치, 여기서 출발해서 이리로 갔으니까 위치 90t 더하기 110t니까 200t가 된 거죠. 그러면 그 변화율은요? t로 미분한 거니까 200이 된다는 얘기죠. 미터 퍼 분.
얘가 그림자 길이, 이게 그림자 끝이 이동한 위치. 그것만 알면은 비례식으로 얘 구하는 거는 뭐 생각해내실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변화율이 궁금해? 그러면 시간에 따른 얘네들을 구해서 그걸 t로 미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고생하셨어요.